올해 세금 환급금은 평균 2,300달러로 전년 대비 500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오미크론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 1월 소비 지출을 예상보다 많은 2.1%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까지 진격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대법관에 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를 내정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으로 한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어 주말에는 건조하고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납세자 4명 중에 3명이나 받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금이 올해는 평균 2,300달러로 전년보다 500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매달 현금 지원금을 절반만 받은 데다가 학자 융자금 이자 상환이 중지돼 세액 공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이 올해에는 미국민 납세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고 받는 시기는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IRS 국세청은 1월 24일 세금 보고서를 접수받기 시작한 지 3주 동안 400만 건 이상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환급의 초기 분석 결과 올해 세금 환급은 평균 2,300달러로 전년도 2,800달러에서 500달러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평균 세금 환급액이 4월 18일 세금 보고 마감 후에는 다소 늘어날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으나 올해는 분명 예년보다 적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내다봤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이 평균 2,300달러로 전년보다 500달러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분할 지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00가구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 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연간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의 절반인 1,500달러 또는 1,800달러를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1,500달러 또는 1,800달러를 받은 것은 통상적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 2,000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세제 혜택 계산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와 함께 4,5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의 경우 이자 상환이 중지됨에 따라 이자 상환으로 평균 2,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텍스 디덕션이 2,500달러이면 개인의 텍서블 인컴에서 그만큼의 세액 공제로 텍스 리펀드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올해는 디덕션 혜택을 쓰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은 지난해 1억 6,900만 건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 4건당 1건인 1억 2,900만 건이 평균 2,775달러씩 리펀드를 받았습니다. 올해 텍스 리펀드와 관련해 미국민들은 3명 중에 1명이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4명 중에 1명은 세금 환급금을 받는 시기가 대폭 지연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오미크론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 1월 소비 지출을 예상보다 많은 2.1%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6%를 크게 웃돈 것인데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향후 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올 1월에도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은 올 1월에 전달보다 2.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6%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0.8을 기록했다가 올 1월에는 2.1%로 급반등한 것입니다. 상품을 사들이는 데 쓴 소비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16.9%나 급증한 반면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마이너스 0.9%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급등 여파로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물건을 사는 데 쓴 소비자 지출이 계속 증가한 반면 식당과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이용에선 씀씀이를 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은 올 1월에서 전달보다 0.5 내지 0.6% 더 올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는 올 1월 1년 전에 비해 6.1% 급등해 1982년 2월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전년보다 5.2% 올라 3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매달 지원금이 12월에 종료되면서 올 1월엔 제자리했습니다. 대신 미 국민들의 저축 총액은 1조 1,700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저로 줄었습니다. 미 국민들은 소득이 제자리했음에도 저축했던 돈을 써 소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고용시장이 강력해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베네핏을 받고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갑을 활짝 열고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오미크론과 40년 만의 물가 급등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데 이어 수도 키예프까지 진격해 킬러 정부로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동으로 금융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까지 진격해 칠러 정권 수립 등 전략 목표를 드러내고 있는 데 맞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금융 제재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로 맞대응하고 나서 전쟁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격을 가하며 세 방향에서 육해공을 통해 지상군을 투입시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진격해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내기 시작했으며 곳곳에서 80여 곳의 군기지 등 시설들이 파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친서방 정권을 무너뜨리고 칠러 정권으로 교체하는 게 핵심 목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G7, 유럽연합, 나토 차원에서 공동 맞대응이 시작되고 있어 정면 충돌 코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침략자 푸틴은 이 전쟁을 선택했으며 그와 러시아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밀러 관계가 완전 파열됐다고 선언하고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와 봉쇄 조치들을 단행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러시아의 돈줄부터 옥죄면서 경제 봉쇄, 초토화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의 제1, 제2의 은행들을 포함해 금융기관 90여 곳에 대한 금융제재를 단행해 국제 금융기관들과의 자금 거래와 조달, 부채 교환 등을 가로막았습니다. 러시아 자본거래의 80%나 틀어막고 러시아 정치 경제 엘리트들도 제재해 1조 달러의 자산을 동결시킨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과 기술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동참해 통제키로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를 스위프트라는 국제송금 결제 네트워크로부터 추방하는 제재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칠러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30년 전 소련 붕괴로 옛 동구권 국가들을 나토에 빼앗긴 수모의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세계대전 비환은 피하며 군사작전을 벌이다가 외교적 해법과 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에 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내정했습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33년 미국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탄생하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에 캐탄시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I'm pleased to nominate Judge Jackson, who will bring extraordinary qualifications, deep experience and intellect. Judge Jackson deserves to be confirmed as the next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 am truly humbled by the extraordinary honor of this nomination
And I am especially grateful for the care that you have taken. 케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가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233년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되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잭슨 지명자는 진보파 대법관의 대표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발표함에 따라 후임자로 지명된 겁니다. 잭슨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1970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올해 51살로 공립교사 출신 부모를 따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에서 자라났으며 하버드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그의 선임 대법관이 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서기로도 일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8년을 일하다가 지난해 여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는 지난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받을 때 공화당 상원의원 3-4명의 지지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상원 인준을 받아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잭슨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대법원의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남녀 비율이 지난 2009년 8대1에서 이제는 5대4로 거의 대등해지고 유색인종 대법관이 3명으로 늘어납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대학 입학과 정부 수주에서 한인들에게는 엇갈린 유불리를 적용해주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법에 대한 차별소송, 여성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우 대 웨이드를 바꾸려는 낙태 문제, 총기법 등 민감한 이슈들을 판결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수도권은 다시 기온이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추위가 많이 수그러들면서 봄 기운까지 느껴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곳 워싱턴 수도권으로 또 다른 한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날씨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수도권의 기온이 떨어지며 주말 사이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곳 워싱턴 수도권으로 향하는 또 다른 한랭 전선의 이동으로 주말은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 아침 기온은 20도 중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바람과 함께 최고 기온 40도를 웃돌며 추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다시 20도 중반에서 3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늦은 오후 50도 중반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동반돼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쌀쌀한 기온이 적어도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은 40도에서 40도 중반으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50도 중반을 웃돌며 조금씩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 북버지니아를 포함한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0도가 넘는 기온으로 유지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DC 지역에서는 줄곧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주로 오전 중에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주말 최고 기온은 약 60도까지 올라가면서 옷차림이 한층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